여성의 안전,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여성 성범죄와 그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예방법, 문단속 생활화하기, 어두운 밤길 피하기, 수상한 사람과 거리를 두고 걷기. 다 알고 있는 예방법이지만 이러한 점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으므로 꼭 생활화해야 합니다. 원룸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례입니다. 지난 8월 청주에서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서연 씨는 아침 7시경 현관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들어온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인근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현관문을 두드려 본 뒤 문을 열어주는 여성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 외출 시, 취침 시 항상 문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출입문 등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은 다 잠가야 하며 짧은 시간 외출이라도 문을 잠그고 나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낯선 방문자는 안전고리나 도어폰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평소 아는 사람이라도 용건이 확인되기 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택배 수납 시, 택배 신청은 가급적 직장, 학교 등으로 하고 배송 위치를 알려주는 배송 알림 서비스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심쩍은 택배가 오면 경비실에 맡기도록 한 후 나중에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집 근처 단골 가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성 홈 안심 서비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홈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9,900원에 외부 침입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와 비상시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이 지급됩니다. 위급 상황 시 경비원 출동과 함께 112 신고 출동이 이루어져 신속한 범인 체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경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밤 9시경 20대 후반의 미정 씨를 뒤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건장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리 준비한 수영모와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미경 씨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하려다가 격렬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주변이나 위아래 계단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통화하는 척하며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상한 사람과 함께 탔다면 벽을 등지고 층 버튼 옆 위치에 서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이때 수상한 사람보다 층수 버튼을 먼저 누르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나서도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혹시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집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귀가하기 위해 혼자서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1년 10월 밤 11시경 한 건물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30대의 여성 회사원이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타다가 흉기를 든 남자 2명이 달려들어 이 여성을 납치하고 사흘 동안 끌고 다니며 성폭행하고 카드로 4천만 원을 불법 인출한 사건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할 때 여성 전용 주차구역, CCTV가 찍히는 곳, 주차 안내원 등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차에서 내린 후에는 후미진 곳, 사각지대 등을 피하고 밝은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음주 후 심야 시간대에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할 경우 절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수상한 차량이 따라올 경우 가까운 편의점, 주유소 등 사람이 많은 곳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먼저 112와 보험회사에 신고를 한 후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하차 요청 시 창문만 조금 내리고 대화를 합니다. 심야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2011년 7월 새벽 3시경 명재 씨는 남양주 시내 주택가 골목길 한적한 곳에 주차하고 숨어서 주변을 살피다가 귀가하는 30대 중반의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때린 뒤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밤늦게 골목길로 걸어갈 때 일찍 귀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밤늦게 골목길로 귀가할 때는 가로등이나 CCTV가 있는 곳 또는 길 가운데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어폰은 되도록 삼가며 주변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당당하게 걸을 때 범행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등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각 파출소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여성 안심 귀갓길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12 긴급신고 앱. 먼저 스마트폰에서 112 긴급신고 앱을 다운받은 뒤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앱에 있는 긴급신고하기를 길게 터치하거나 외부 음량 버튼 2개를 동시에 3초 이상 누르면 112 상황실과 보호자에게 신고가 되고 위치도 확인돼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성폭행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우선 침착해야 합니다. 위험에 빠졌더라도 가급적 두려운 눈빛을 보이지 말고 임신했다, 생리 중이다 등으로 일단 상황을 모면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용기와 배짱을 발휘해 야, 너 뭔데 따라와 등의 적극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자리를 피하거나 안경 쓴 아저씨 도와주세요 와 같이 특정인을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을 때 먼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과 함께 경찰, 여성긴급전화 1336 또는 원스톱 지원센터로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때 샤워나 세수, 양치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성폭행 당시 입었던 옷과 소지품을 착용한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바로 관련 기관에 방문이 어려울 경우 당시 옷가지 등을 종이봉투에 보관해두고 가해자의 신체적 특징, 가해자와 관련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둡니다. 택시 탈 때 발생한 사례입니다. 2011년 12월 새벽 2시 30분경 대전 가야동에서 40대 후반의 택시기사인 정식 씨는 만취한 여대생을 태웠으나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자 모텔에 투숙시킨 후 아침에 다시 모텔로 돌아와 성폭행을 시도한 사례입니다. 택시 탈 때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뿐만 아니라 이동 노선을 정확히 말해야 하며 전혀 모르는 길로 가는 경우 즉시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문자로 택시 번호와 기사 이름, 도착 시간 등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야의 음주 상태인 경우 택시 안에서 잠을 자면 안 되며 술을 많이 먹었을 경우 지인과 동승하거나 술이 어느 정도 깬 뒤에 택시를 타는 것이 좋습니다. 하차 장소는 사람이 많거나 편의점과 같이 밝은 곳을 선택하며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하차하도록 합니다. 기사가 운행 도중 합승을 요청하면 NO. 남자 승객과의 합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택시기사가 바카스병, 껌, 사탕 등을 권할 경우 NO.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거나 다른 이유로 한적한 도로에 정차할 경우 지체 없이 하차해 그 상황을 피하거나 112나 119,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택시 안전하게 타는 법.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운불련 등 브랜드가 있는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택시 귀가에 있어서 안심 귀가를 돕기 위한 각종 스마트폰 앱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앱을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대구경찰청에서 NFC 태그를 활용한 택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택시 안심 서비스란 스마트폰에 NFC 읽기 쓰기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뒷문 손잡이, 조수석 뒤에 부착된 NFC 태그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 보호자 전화번호로 택시 회사명, 택시 탑승 정보 등이 문자로 보내지는 서비스로 여성 여러분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하철 탈 때 발생한 사례입니다. 회사원 20대 여성 민서 씨는 지난 6월 아침 9시경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다가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30대 후반의 남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례입니다. 지하철 탈 때 가급적 맨 첫 칸이나 맨 뒷칸을 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끝엔 통로가 없어서 범인들이 도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음주 후 지하철을 탈 때는 절대 잠이 들어서는 안 되며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옆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성추행이 의심되면 즉시 방향을 전환한 후 범인의 안면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도 시도한다면 어딜 만져요 등의 적극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범 신고 방법. 옆에 범인이 듣고 있어 통화하기 곤란할 경우 문자 메시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지하철 호선과 이동 방향, 출입문 바닥 번호,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문자로 보내면 지하철 경찰이 즉시 출동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장면을 폰카 등으로 찍어 놓을 경우 향후 범인 검거나 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의 안전이 국민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오늘도 경찰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